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난간에 대해서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설계하는 목수의 신호님께서 남겨주신 문의신데요. 지금 보니까 난간을 이렇게 계단 위에 생성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자, 빨간 동그라미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난간 동자의 머리 부분이 핸드레일과 만나지 않는데 요거의 높이 변화 값을 주면은 여기 경사 부분을 지나서 요 수평으로 지나가는 핸드레일 부분에 요 머리가 튀어나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높이와 요 높이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간 동자를 높이를 조정하면은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첨부해 주신 파일이 지금 열려 있고요. 지금 뒤쪽에도 여기도 난간이 있는데 요거는 혼동되니까 요건 삭제할게요.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화에서 단면 끊어서 한번 높이 확인해 볼게요. 창을 정리하고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기준점 찍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를 각각 체크를 해볼까요? 자,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치수에서 정렬된 636이고요. 636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높이를 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86이죠. 그럼 중간 부분에서 한번 재볼까요? 711이 나오네요. 그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높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36으로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지만 경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높이 변화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로 했을 때 난간 동자가 이 계단의 끝 시작 부분에 있지 않는 이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간 값인 711을 가지고 난간 동자의 높이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난간의 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핸드레일이 아니라 핸드레일은 보니까 여기 636에 맞춰서 높이를 지정을 하셨어요. 기준점 잘 잡으셨고요. 자, 기본 난간 동자에 가서 자,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에 자, 개체가 선택이 돼 있어요. 난간 동자 개체. 개체가 선택이 돼 있으면은 개체 자체의 높이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636을 지정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 수치를 바꿀 수가 있죠. 아까 711 한번 해볼까요? 711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711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 먹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일단은 세로 그리기 한번 하고 그리고 재생성 한번 해줍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3D 갱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재생성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재생성하면은 아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조금 먹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남겨주신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계단의 중앙에 배치하는 설정은 없나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계단의 난간 동자들이 정확히 중앙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드래프팅해서 축조선으로 자, 일단은 선을 하나 그리고요. 선 색깔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요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그리고 간격 띄우기 해서 요 중간점. 여기네요. 그죠? 가운데 점하고 요 글씨 보이시죠? 한 번 더 간격 띄우기 해서 가운데 점. 그죠? 지금 요 그려놓은 붉은 선하고 요 난간 동자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중앙이 아닙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중앙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계단을 보면은 그죠? 중앙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번 문의에서 문의해 주신 것처럼 계단 발판 위에 중앙에 난간 동자가 배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옵션으로는 불가능하고 계단의 발판 폭을 이용을 해서 그 중간 값을 계단의 보폭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치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으로 계단 발판의 중간에 정렬하는 기능은 없지만 그 거리를 직접 사용자가 난간 동자의 보폭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사이 보폭은 400이네요. 그죠? 400에 맞추면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 먼저 해결하고 그 부분 확인할게요. 자, 난간 속성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 난간 동자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재생성 아까 했었죠? 요거 체크 해지하면은 경로 세그먼트 편집이라고 활성이 됩니다. 이건 동일 배열을 모든 난간 동자에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경로 세그먼트 편집은 내가 지정한 세그먼트 있죠. 세그먼트가 뭐냐면은 요 경로, 이게 한 세그먼트예요. 끝점과 끝점, 매듭과 매듭 사이가 하나의 세그먼트, 매듭과 매듭 사이가 하나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지금 그려놓으신 난간은 두 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다시 속성 들어갈게요. 자, 난간 동자에서 요거 끄고 경로 세그먼트 편집 체크하게 되면은, 자, 파트 2분의 1, 두 개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요 부분 미리 보기에 나오죠. 요 부분 안 나오죠, 지금. 그죠? 넘길 수 있습니다. 넘겨서, 자, 요 부분에 대한 파트. 그죠? 요 부분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개체의 높이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개체 선택 들어가서 아까 우리 711 일괄적으로 줬는데 처음 지정했던 값 636이었죠? 지정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의 난간 동자 개체만 높이가 줄어듭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3D에서 확인해 보면은 요 부분 머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렬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중간으로 난간 동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자, 난간 속성에 다시 들어가서 기본 난간 동자에, 자, 보폭의 값을 정확하게 S라고 돼 있죠? S가 지금 보니까 난간 동자의 중심에서 난간 동자의 중심까지가 S입니다. 그죠? S. D가 아니에요. D는 요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S가 400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이렇게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조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로 세그먼트 시작이 이 계단 끝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인데 400 간격으로 배치를 했으니까 정확히 계단 발판의 중앙으로 배치를 하겠죠. 자, 그리고 요 보폭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요 높이도 조금 수정이 돼야지 더 이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살짝 먹어 들어갔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몇 미리 정도만 줄여줘 볼게요. 개체 선택해서, 자, 이거 끄고 경로 세그먼트 편집해서 요 부분 개체 700 한 9 정도 해볼까요? 2mm 정도 줄여볼까요? (700) 5mm 정도 해볼까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저도 대충 이제 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런 건 좀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세그먼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얘도 같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개체 선택해서 얘 다시 636으로 수정합니다. 확인. 전체를 수정하고 좀 바꿔줘야겠네요. 재생성 다시 했고요. 다시 이 부분 속성 들어가서, 자, 경로 세그먼트 이 파트에 대해서 636 이런 식으로 간격 먼저 수정하고 높이 수정하고 여기 부분 세그먼트 수정하고 이 순서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검은 동그라미 부분, 요 핸드레일의 끝을 말씀하시는데 요게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수평으로 꺾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자, 난간에서 난간 보니까 경로가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핸드레일은 여기 튀어나와 있죠. 자, 이거는 난간 속성에서 핸드레일에
요 시작 부분 난간이 요만큼 300만큼 돌출되게 설정을 하셨어요. 자, 요걸 일단 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짧아졌죠? 확인. 요 부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난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난간 동작 레이아웃 편집. 자, 빈 곳에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의 난간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요 끝점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 게 있어요. 직선 가장자리 추가. 그리고 방향을 지정을 하고 한 150 정도 빼볼까요? 요렇게 우클릭. 예. 그러면은 요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난간 동작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 세그먼트 다시 한번 핸드레일이 바뀌어가지고 설정 때문에 다시 조정해 줘야겠네요. 자, 경로 세그먼트 이제 파트가 3개 생겼죠. 이 부분도 하나의 세그먼트 파트가 됐으니까 자, 3번째 파트에 이렇게 네, 조정을 하면은 자, 갱신했을 때 단면에서도 높이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되돌리고 뭐 다시 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 참고를 하시고 이런 난간 동작의 그 부분 세그먼트 파트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난간 동작 개체의 높이도 세그먼트 파트별로 높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난간 동작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핸드레일 끝을 돌출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난간 동작의 레이아웃을 한번 편집하게 되면요, 난간은 이렇게 경로만 남게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요. 이렇게 경로만 표현이 되는 것을 왼쪽에 속성에서 중심선에 의한 표현, 이거거든요. 이 옵션을 꺼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난간 동작 레이아웃을 편집했을 때 이렇게 중심선 경로로만 표현하는 단일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